중남미는 사실 여행을 가서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지 사람들이랑 말도 하고 여행지도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코로나 사태는 거의 1년 반째 여행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백신을 맞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기는 한데 감염 위험도 여전히 높고 서류도 준비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중남미 체험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중남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진짜 많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중남미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거길 가면은 문화예술 작품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또 홍대나 압구정 쪽에 가면은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식당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중남미 문화 체험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컨셉에 맞춰서 중남미 생태 문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담아봤습니다. 중남미 생태문명 체험을 위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문경이었습니다. 중남미 생태문화와 문경 사이에서 공통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엔 잉카마야 박물관으로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만 2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신 김홍락 대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조그마한 잉카 박물관을 설립하셨는데요. 박물관에서 처음 마주한 공간은 잉카 전시관이었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칠레 북부까지 이어지는 도로 설명을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지역에서 발견된 보기 힘든 잉카 제국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주전자나 그릇 같은 빗살무늬 토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옛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 신발, 모자, 그 지역 원주민들의 생활용품도 있었고, 깨추아어로 차스키라 불리는 파발꾼도 리얼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페루 티티카카 호수 여행을 할 때 인상 깊었던 게 저 갈대잎으로 만든 토토라 배였는데, 박물관에 모형이 있는 게 신기했고, 또 잉카 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금과 관련된 여러 장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 밖에는 코스코 축제인 인티라이미, 마추픽추에 있는 신전, 작물을 재배하던 계단식의 모라이 농지 사진도 있어서 진짜 페루 여행을 다시 한번 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잉카 전시관 다음으로 간 곳은 마야 전시관이었습니다. 잉카 전시관과 비슷하게 토기나 조각상들이 많았는데, 잉카 제국에선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스타일의 예술품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야관에서 눈에 띈 게 전통 의상이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화려한 색깔의 문양이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또 옆에는 고대마을 문명의 상징이었던 제규어나 빨간 앵무새 같은 동물 조합상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나가기 직전에 되게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장식품도 봤는데, 보통 이런 건 콜롬비아 과이라 지역에서만 만든다 생각했는데 과테말라 지역에도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신기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잉카나 마야가 환경에 대해 말하기 되게 좋은 주제인 게, 잉카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마야는 환경을 보호하기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하다가 멸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잉카는 이제 수마카이 철학이라고 해서 인간 공동체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삶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삶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신기한 건 이런 뜻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2008년 에콰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고대 잉카 제국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멸망했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철학은 지금 시대까지 남아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금 친환경, 그린 뉴딜, ESG 경영같이 환경 관련 루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잉카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던 걸 보면 엄청 앞서 나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야 문명을 설명해드리면 잉카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이 갑자기 멸망한 걸 두고 학자들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다, 농민들의 반란 때문이다 같이 가설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는 환경 문제로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 라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야인들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수학, 천문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800년대쯤에는 유카탄 반도와 중미 지역에 여러 도시를 건설할 만큼 크게 번성했는데 1100년쯤 돼서 마야는 갑자기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마야 문명이 파괴된 이유로 무분별한 산림 파괴를 꼽습니다. 마야 문명은 강이 아닌 세노테에 의지해서 번성했는데, 한 세노테가 마르면 또 다른 세노테로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근처 산림을 파괴해서 마을을 건설하는 걸 수백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결국 이 지역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야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뭄은 거의 10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경제적, 사회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마야 문명을 멸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마야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아마존 산림 파괴 문제인데, 최근 산림 파괴가 계속되면서 아마존이 더 이상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잉카 마야 박물관을 보여드리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잉카 마야 관련된 전시 말고도 잉카 사람들이 썼던 모자가 있는 유추 전시관도 있고, 중남미 출신 예술가들의 다양한 그림들도 많아서 단순히 잉카 마야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전체적인 예술 문화를 감상하는 느낌이 들었고, 또 박물관 앞이 캠핑장으로 쓰이는데 풍경이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서울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을 보면서 잉카와 마야 역사가 우리에게 환경 관련해서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기 알맞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중남미 생태문명 체험을 위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천 국립생태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자연을 다 볼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노라 사막, 아타카마 사막, 아마존 열대우림을 테마로 한 중남미 관련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갈라파고스에서 연구를 했던 찰스 다윈 산책길이 있고, 또 중남미와 연관이 깊은 맹그로브 특별 전시장까지 하고 있어서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나무가 많아서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들려서 뭔가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입구 도착할 때까지 재밌는 체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입장에서 이렇게 큰 씨앗 동상도 보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만 볼 수 있다는 뷰티 아야자도 보고, 사진으로나마 중남미 관련된 걸 찾을 수 있었는데 코리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관람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찰스 다윈 전시는 야외에 되어 있어서 잠깐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갈라파고스에서 평생을 바쳐 진화론을 연구한 찰스 다윈을 기리는 문관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국립생태원이 정말 볼 게 많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로 닫혀 있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국립생태원에서 VR 투어로 에코리움 내부를 자세하게 구경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나마 생태원을 보고 제가 배웠던 점을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그로브 특별 전시회를 보고 맹그로브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맹그로브는 단어가 파라과이 지역 원주민 과라니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남미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쿠바, 멕시코, 북중미 지역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같이 남미 지역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파도나 홍수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고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다양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맹그로브가 무분별한 어업으로 에콰도르, 페루에서 파괴되고 생태 환경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맹그로브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현재 환경보호, 개발주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딜레마를 볼 수 있는데, 맹그로브가 생태계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VR을 통해 구경했던 곳이 사막관, 그 중에서도 소노라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소노라 사막이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도 걸쳐 있더라고요. 소노라 전시관에서는 아가베도 있었고 음료로도 팔고 있는 알로에 선인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시관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아타카마 사막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타카마는 세계에서 제일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코리움에 있는 아타카마 전시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식물들이 많은 아타카마 사막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상 투어는 열대관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섹션으로 가봤는데 확실히 중남미에서만 볼 수 있는 열대우림이 엄청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중미 전시관에 대한 설명문이었는데,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한때 완전히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었지만 목장과 사탕수수 농장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첫 줄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게 설명되어 있을 정도면 이 지역에서 산림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대 전시관이 재밌었던 게 산림뿐만 아니라 아마존 지역에서 발견되는 어류도 함께 있었다는 건데, 엄청나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냐, 빨간 꼬리를 가지고 있는 레드테일 캐피시가 있고 아마존에 사는 거대 민물고기 피라로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라틴 아메리카 생태 환경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잉카마야 박물관, 국립생태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잉카마야 박물관은 기대했던 것보다 볼 게 많아서 되게 좋았고, 국립생태원은 직접 구경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긴 했지만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 진짜 꼭 한 번 더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남미 사이에 교류가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중남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